예, 먼저 우리 선생님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 총괄 사회를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저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이제 끝나시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다음 이제 2차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다른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 여러 가지 좀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해무사 2차를 하게 되면 1차 끝나고 나서 2차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다른 어떤 시험보다도. 그래서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건지 동차 준비 한정해서만 오늘 설명해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과목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동차 때는 생물사 동차 때는 좀 다른 시험하고 달리 좀 여러분들이 완벽히 다 할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좀 전략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2부, 3부, 4부 나눠가지고 그 각각의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 선생님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창규 회계사입니다. 일단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합격을 하신 분들일 테니까 일단 축하를 드리는데 이번 1차 시험 뭐 다 보셔서 알겠지만은 많이 힘들었다면서요. 그리고 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아닌데 세법이 뭐 또 이렇게 어려웠다고 저 수업 들었던 학생들도 다 세법 꽈락 때문에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꽈락을 넘겨야 붙을 수 있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제가 뭐 김기동 회계사랑 같이 가르치는 재무회계는 꽈락은 없습니다. 그렇죠? 회계학 공부 좀 했으면 그래서 아무튼 좀 잘 푼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걸 통과하셔서 살아남으셨으면 굉장히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런 그 올해의 어떤 상황에서 기회를 느끼셔야 되는 게 살아남으셨잖아요. 근데 1차가 어려웠기 때문에 합격자가 적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응시생이 좀 줄어들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경쟁률이 좀 낮아진 거니까 기회인 거죠. 기회이니까 만약 본인이 올해 잘해서 붙었다면 정말로 2차 짧은 기간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서 이번 기회에 한번 어떻게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 과목에 대해서는 회계학 일부잖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고 이제 김기동에서도 얘기하겠지만 2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역시 세법을 잘해야 됩니다. 세법학 1, 2부도 잘 해서 여러분 점수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무회계 꽈락 나지 않게 잘 또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 우리 회계학 일부는 일단 여기서 그 꽈락이 없을 때 우리가 이제 2차 상대 평가한 거 알고 계시죠? 700 몇 명 등수 안에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건데 그럼 점수가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정 과목이. 그때 이 회계학 일부라는 과목이 당연히 고득점을 하는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돼줘야 이제 꽈락이 없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기서 좀 득점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동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제가 가르치는 교재는 요 교재인데 중간식 교재 요 교재로 이제 그 강의하는 강의가 별도로 있는데 그걸 들으실 분들은 제가 요 강의에 동차생들을 위해서 요 문제 리스트도 좀 올려드렸고 동차생들은 어떤 거 공부하라고 좀 해드렸으니까 그 강의 샘플 강의 앞에 보시면 다 설명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우리 재무에게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 강의 중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주제에 좀 집중해서 준비할 건지 하시고 또 동차 GS를 들으실 분들은 역시 동차 GS 계획표에 제가 요 교재에 대한 뭐 리스트도 올려드렸고 거기서 이제 어떤 거에 좀 집중하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그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짧게 이 정도만 할 건데 결론적으로 회계학 일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동차생이니까 모험을 하는 겁니다. 유해생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버릴 거 버리시고 내가 어떤 게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본인도 예상을 하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좀 예측을 하거든요. 뭐 그런 예측을 다 들으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준비했던 주제에서 득점을 잘하고 준비하지 못한 게 나오면 준비한 거 풀고 다음에 나머지 뭐 좀 자반지 좀 메꾸면 또 부은 점수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 잘 짜시고요. 뭐 1차에서도 세법 때문에 힘드셨는데 2차는 더더구나 세법이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 제가 세무사 2차 공부하는 학생들 매번 세법 열심히 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끝까지 잘 열심히 하셔서 올해 2차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흥현 아카데미의 김기동 회계사고요. 아까 최창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문제가 이번에 좀 괴랄하게 나와가지고 과목별로 좀 편차가 좀 많이 있었죠. 세법이 모든 선생님들 다 오셔가지고 다 세법 얘기 한 번씩 다 하실 거예요. 세법 문제가 너무나 어렵게 나와가지고 평균 점수랄 쪽은 꽈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나와가지고 좀 많이 좀 심각한 상황이긴 하고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제목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작년에는 계산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몇 개 있었는데 올해는 말 문제가 아주 어려운 그 위험의 피해계 쪽에 말 문제가 좀 어려운 게 나왔고요. 나머지 말 문제들도 난이도가 중간 단계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정답으로 나와 있는 말 문제들이 그 정답으로 적혀 있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이 아니어가지고 그 위험의 피해계만을 제외하고는 말 문제도 정답 고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계산 문제는 좀 더 쉬웠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유튜브에다가 강의 찍어가지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 올릴 거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푸신 시험 문제가 어떤 난이도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동차반 관련해 가지고 제모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교재는 없고요. 기존에 제가 강의했던 교재 그대로 이용해서 제모에게 연습서, 세무사 제모에게 연습서, 워크북도 새로운 교재 출간 없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이용해 주면 되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무사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그 준비 기간 좀 짧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법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1차를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세법학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이 400점 중에 200점이 세법학이고 또 세무회계가 또 그 한 100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차지하고 있는 점수,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400점 만점 중에 6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뭐 새로운 걸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객관식 공부하셨을 때 공부하셨던 내용들 그거를 한번 이렇게 주관식으로 풀어주는 연습을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 번도 2차 시험 재무회계 연습 문제를 풀어보신 적이 없을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일단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4개년간 세무사 2차 시험 기출문제가 그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기출문제가 있고 또 제가 쓴 교재에도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한 4개년치를 풀어보시면서 내가 지금 1차 공부할 때 공부했던 실력으로 그 문제가 풀린다고 하신 분들은 강의 소강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연습서에 있는 문제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4개년 기출문제 풀어왔더니 내가 1차 공부할 때 공부했던 실력까지 좀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럼 강의를 좀 수강하셔야 되거든요. 동차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좀 작기 때문에 동차반은 실강으로 강의 제공하지 않거든요. 유예반 강의, 제가 작년에 유예반 대상으로 강의했던 그 강의 내용에다가 필수 문제 리스트를 제가 첨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들으셔야 될 강의 내용들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또 거기 강의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차 공부할 때 올라왔던 그 실력 가지고 먼저 연습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연습서 특정 챕터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든지 요 내용 내가 좀 주제를 모르겠다.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강의를 빨리빨리 들으셔야 돼요. 최대한 세법 공부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강으로 제가 진행하지 않으니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배적을 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습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안 풀리는 챕터, 안 풀리는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시면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고급 회계거든요.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문제에서 원래 고급 회계가 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올해 세 문제 나온 거 아세요? 말 문제가 2문제가 있었고 계산 문제가 1문제 정도, 지분법 쪽 계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고급 회계를 계속 비중을 좀 이렇게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고급 회계도 어려운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연습서 강의한 부분에 고급 회계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회계 쪽은 여러분들이 발췌 수강하셔도 되는데 고급 회계 쪽은 그냥 전수로 수강을 하세요. 전수 그렇게 내용 많지 않거든요. 필수 문제 리스트도 제가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요. 강의 첨부 자료를 보시면서 그거 이용해서 수업 준비를 하시면 고급 회계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강으로 제공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예습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수강하셔가지고 최대한 다른 과목을 학습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승훈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저는 일단 마음이 아파서 세법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김기동 선생님이 다 하실 거라 그랬는데 저는 안 할 거고요.
여러분 원가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그 이제 원가가 40점이니까 배점이 가장 작잖아요. 특히 올해가 시간이 더 줄어서 뭐 거의 한 3달 정도의 2차 준비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작년도 과거에 보면은 학생분들이 무슨 얘기 많이 하시냐면 그 기출 문제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그 어디 무슨 뭐 수능뿐만 아니라 무슨 시험을 봐도 합격하신 분들이 막 수석했다 이런 분들이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이게 1차거나 뭐 회계사 2차거나 이러면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가 여러분 세무사 2차가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원가관리회계는 그 최근 몇 년 사이에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고요. 1차도 여러분 사실 한 예전에 1차랑 요즘에 1차 세무사 원가관리회계 1차 문제를 보면 난이도가 올랐는데 2차는 그보다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집을 이제 저도 출간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시험 준비가 되냐는 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25년 그 세무사 2차 회계학 일부 3, 4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과거 세무사 2차 기출에 엇비슷한 문제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출문제만 보고 25년도에 원가관리회계 시험을 보셨으면 전혀 처음 보는 문제 2개를 푸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그 원가관리회계 세무사 난이도가 너무 올랐어요. 특히 이제 이게 회계사 시험인가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또 원가가 배점이 적고 또 공부할 게 적어서 원가에 시간을 적게 쓰고 끝내야겠다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그걸 기출문제집으로 하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기출문제를 열심히 파는 게 그 내용도 일단 비슷하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난이도나 분량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특히 2020년도 이전의 세무사 2차 원가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간단하게 풀 수 있었는데 요즘 2차 문제 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시간이 한 2배 이상 드는 것 같아요. 옛날 시험 문제 푸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가 일단 직접적으로 내용이나 난이도가 요즘 시험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한 최근 3, 4년도 정도지 그 이전으로 가버리면요.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이게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럼 기출문제집 위주로 보신다고 하면 불과 3, 4년도 문제가 도움이 된다는 건데 너무 적잖아요. 문제 수가 한 해에 2개니까. 그럼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원가의 시간을 제일 들 쓰고 끝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기출문제집을 쓰지는 말자 이 말씀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하실 거냐면 일단 뭐 당연히 원가로 가르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으시냐에 따라서 그 일단 만약에 동차종합반으로 가시면 저희 동차종합반에 연습서가 있고 저 연습서 교재에 그 제가 중요도 A, B, C 구분을 미리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25년도 기출은 빠져있는데 그거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하시면 좋겠을 때 A는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C는 무조건 보지 마시고 B는 여러분이 문제 분량을 좀 보셔서 내가 세법 공부가 좀 돼 있어서 B도 볼 수 있겠다 싶으면 보시고요. B를 볼 시간이 없으시겠다 싶으시면 처음부터 보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1, 2회독 때는 봤다가 3회독을 안 하면 그냥 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A는 필수로 잡으시고 C는 하지 마시고 B는 처음에 문제 분량을 보고 좀 판단해 보세요. 저는 당연히 강사 입장에서 하는 걸 권해드리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나중에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차 종합반으로 가시면 교재 A는 필수로 보시고 B는 제가 선택에 맡길게요. C는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동차 GS로 가시면 저희 동차 GS가 문제가 9회 총 4문제가 나가지고 총 36개 문제가 나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제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는 그래도 연습서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을 생각하고 만든 문제라 일단 연습서랑 문제 거의 안 겹치고요. 그 난이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동차 GS로 만약에 가시면 일단 36개 문제 정도 보시되 또 이게 어려운 문제만 있다 보니 너무 쉬운 건 또 빠져 있거든요. 우리 GS 과정에서. 그런데 또 너무 쉬운 것 안 해보시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아마 동차 GS로 오시는 분들은 뭐 어떤 교재가 됐든 연습서를 한 번은 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는데 거기에 있는 주요 문제를 눈으로 읽어보시더라도 쉬운 것 좀 같이 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거든요. 이게 저는 올해도 쉬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차 GS가 이 과정으로 오실 거면 36문제인데 이 유예생들도 좀 어려워하실 정도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렇게 문제는 배부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뭐 동차 종합반을 갈 건지 GS를 갈 건지는 당연히 회계학보다는 세법 실력으로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보니까 그 과정 잘 선택하셔서 원가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홍상현입니다. 일단은 뭐 분위기가 조금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그 역대급 설명회 중에서도 지금 가장 좀 침울한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랑 그제 뭐 합격자들 뭐 혹은 불합격자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다들 뭐 합격하신 분들은 별말 없었고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은 다들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세법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튼 뭐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세옹지마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랄까 이제 좀 타이밍이 좋으신 분들은 뭐 운 좋게 붙어 나가고 내가 타이밍이 안 좋으면은 좀 힘들게 뭐 시험을 겪어야 그래야지 이제 해내는 이제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막 고점도 있고 저점도 있는데 참다 보면은 나한테도 이제 좋은 타이밍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리고 이 강의를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2차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거기에 이제 초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1차도 어려웠는데 사실 요번에 26년도 이 동차생 분들한테 좀 가혹한 게 2차 기간도 되게 짧아요. 계산해 보니까 이제 84일, 그러니까 이틀 또 지났죠. 그러니까 82일 정도, 그 정도 이제 준비를 해서 2차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시험 기간이 중요하냐? 동차생한테는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험 준비라는 게 사실은 지름길이라는 게 별로 없고 이렇게 정도를 걸으면서 뭐랄까 좀 FM대로 정석으로 하는 게 사실은 길게 봤을 때 제일 좋은데 길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뭐 근데 이제 제가 또 그 합격자 분들한테 과거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요번에 합격했는데 원가는 몇 점 받았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대부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원가 관리 회계를 갖다가 이제 한 40점 정도 뭐 이렇게 맞고 대부분 이제 합격을 해 나가시거나 아니면 30점대 후반 요 정도가 요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승우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갑자기 이제 원가 관리 회계가 막 어려워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워지고 또 우리 준비 기간도 짧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운 거 지엽적인 것까지 다 이제 막 준비를 해야 되는 거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 물어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합격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원가에서 한 20점 정도 뭐 심한 경우는 이제 10점대 나 원가 10점 맞고 합격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결국에는 원가에서 난이도가 올라간 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합격에 큰 영향이 없긴 한 것 같아요. 그냥 고스란히 원가 난이도 올라간 것만큼 합격자들 원가 점수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40점 정도 받아야지 합격해서 나갔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한 20점 정도만 받아도 합격하는 그런 이제 경향을 제가 좀 느꼈고요. 뭐 통계적으로 완전히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선택 집중해서 하시면은 원가에서는 그래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한 20점 정도 되는 메인 주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느낌으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있죠. 동차 연습 강의가 있고 그다음에 동차 GS 강의가 있는데, 동차 연습 강의는 이제 연습서를 푸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습서 풀이가 굉장히 깁니다. 보니까 한 100시간을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서 그거를 다 따라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원가관리 회계 과목에는 너무 과해요. 그래서 필수 문제 리스트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압축을 해가지고 제공을 합니다. 첨부 파일로 강의 초반에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이론이랑 예제 빼고 기본 개념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듣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랑 심화 문제 요 부분에서 50개 정도 되는 필수 문제 리스트 그것만 딱 가져가는 80일 동안 그것만 가져가는 그 코스로서 일단은 이 동차 연습 강의 그게 일단 하나 있고요. 실력이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그 과정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는 것도 만약에 내가 맞춰서 거기서 5점 10점 남들보다 많이 점수를 받으면 이렇게 이제 갑자기 막 세법이라든지 다른 과목에서 어려울 때 이게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원가 좀 치고
네, 기본 개념 다시 안 들어도 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차 GS 모의고사 과정을 수강하시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작년까지는 이 모의고사 과정 문제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못 쏟았는데, 요번에 동차 GS에 들어가는 모의고사 문제는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써서 최근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제가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강추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이론 설명을 안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첨언하자면은 동차 합격생 분들이 사실은 이제 세무사 시험이라는 게 동차 합격이 어렵긴 해요. 쉬운 건 아닙니다. 회계사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년 동차 합격생 분들이 나오는데,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런 모양새입니다. 2차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유예 준비를 하는 거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이랑 강의 구매하고 고시원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유예 준비하다가 갑자기 합격 소식을 받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동차 합격은요, 견적을 본인이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선택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몇 개 얻어 걸리고 운 좋게 합격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본인의 어떤 실력을 갖다가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어떻게든 합격해 나가는 그런 이제 운이 좋은 친구들이 있다. 거기에 이제 좀 기대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1차 시험이 너무 어려가지고요. 제가 출장은 아니지만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공단에서 너무 많은 1차 합격생이 이제 발생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세법을 과도하게 이제 어렵게 출제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야 이제 어차피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하실 분들이니까 미래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세법 관련해서는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세부 선생님께 말씀드릴 거니까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만 강조하고 물러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과거에 이제 세무회계 우리 회계학 2부의 평균 점수를 보면요. 일단 전체 인원, 합격자, 불합격자 합친 이제 전체 인원의 이제 평균 점수는 이제 한 40점에서 한 45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는 50점에서 55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막 60점 맞고 70점, 80점 맞고 이렇게 고득점에서 합격했느냐?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반타작만 하면 합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뭐 24년 같은 경우 굉장히 예외적이어서 엄청나게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전 문제를 주는 우리 이제 점수 주는 문제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다른 연도에는 24년을 제외한 다른 연도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점수 주는 문제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수 주는 문제만 다 맞춰도 반타작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동차세임을 전제하면 유예생처럼 이제 고득점 하기보다는 어쨌든 50점만 넘겨서 일단 합격을 하는 게 가장 이제 효율적이고 가장 이제 합리적인 이제 시나리오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세무회계 교재를 3번 이상 풀어줘라. 우리 이제 1차 시험하고 이제 2차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다 보니까요. 내가 풀어서 답이 안 나오면 나는 6번이 나왔는데 보기에는 6번이 없네. 그럼 이제 5번 중에 하나 찍어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주관식 시험은 내가 계산한 게 정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2번 풀 시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최근에 이제 시험 경향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제 교수님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을 구하시오. 그다음 뭐 차감 납부세액을 구하시오. 이제 하나의 이제 숫자를 구하라고 했고 대신 그 계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는데 다 이제 고려하지 못해서 일부 틀려서 100% 정답을 못 맞히더라도 부분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워낙 이제 2차 시험 응시생들이 많다 보니 부분 점수를 줄 만큼 이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채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세무회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옛날에는 이제 차감 납부세액을 구하시오 했다면 차감 납부세액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산출세액부터 세액공제부터 총부담세액부터 구체적으로 항목을 주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항목을 준다는 얘기는 그 항목에 들어가야 될 금액을 내가 맞추면 점수를 받고 그 항목의 금액을 못 맞추면 부분 점수 자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는 부분 점수를 좀 적게 주는 식으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부분 점수를 노릴 수가 없으니까 고득점을 하려면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풀려면 실수를 줄여야 되겠지. 우리가 점수 주는 문제라고 해서 그냥 웬만큼 공부하면 학교 맞출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내가 정확하게 이론도 틀리냐 맞추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라도 내가 처음부터 맞출 수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여러 번 풀어서 틀리고 하다 보니까 요거 내가 늑상 틀리는 거지 라고 이제 내가 평소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시험장에 나왔을 때 또다시 실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 치기 전에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여러 번 틀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뭐인지를 확인해야 시험장에 가서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무회계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 번 풀었다, 두 번 풀었다는 점수로 이어지지 않을 거야. 최소한 3번 이상 풀어야만 점수로 이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선생님 저도 알죠 선생님 3번 풀고 10번 풀고 여러 번 풀면 풀수록 좋은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이제 이슈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선생님 교재도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제가 만든 이제 여러분 수업들을 강의 교재에는 등급을 분류를 해놨어요. 기본, 동차, 유예. 해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1차 시험을 처음 합격한 우리 생동차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유예는 포기하시고 기본 동차로 표시되어 있는 문제만 반복해서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교재에 이제 필수 문제라고 표시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동차라고 했더라도 필수자가 안 붙어 있으면 과감하게 생략하시고, 그래서 공부의 범위를 좀 줄이시고,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동차가 아니라 작년에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아깝게 떨어져서 올해 다시 이제 하는 3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유예까지 해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꼭 세무회계 교재에 있는 문제를 3번 이상 풀어서 지금 여러 번 틀리는 게 좋겠고, 그럼 여러 번 틀린 것들을 꼭 교재라든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답안지에다가 표시를 해놔서 내가 자주 틀리는 게 뭔지, 실수하는 게 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도가 되면 세법의 규정의 내용을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아마 대부분 실수해서 틀릴 거예요. 왜냐? 워낙 세법은 한 문제에 고려할 요소들이 많잖아요. 10개의 내용, 15개의 내용을 그 짧은 시간에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자. 그러려면 여러 번 풀어야 된다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회계사 시험은 세법 문제 같은 경우에 한 2시간을 시험 보지만 우리 세무사 시험은 1시간 반이죠. 근데 분량은 뭐 회계사 시험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2시간에 풀어야 될 문제를 우리 세무사분들은 1시간 반에 푸는 것이죠. 시간이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내가 어떤 형태로, 어떤 양식으로, 어떤 어프로치로 접근할 건지 문제 풀 때마다 문제별로 마음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물론 1회독 하면서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회독, 3회독 하면서 실력들이 조금씩 늘려갈 거잖아요. 실수할 부분도 줄이시면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나는 어떻게 풀겠다. 처음에 요거 자료 찾아내고 요거 찾아내고 본인의 나름의 풀이 방식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출 뿐만 아니라 빨리 풀려면 꼭 문제에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자료를 뽑아내겠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3회독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그냥 내가 맞추는 것에만 초점을 둬서는 시험장에 가서 좋은 점수를 가지고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꼭 좀 그런 이제 빨리 푸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우리 회계학 2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 정도 일단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나머지 두 분께서 또 이제 또 좋은 말씀 해드릴 거니까 또 이제 다른 선생님 말씀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시섭 회계사입니다. 저는 세무회계에서 강의는 이제 공개 강의에서 하는 게 청산소득, 미완료, 그리고 소득세에서의 퇴직, 양도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이제 2차에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1차에서 신경 안 쓰는 내용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게시판으로 물어보시는데
제가 2차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1차에서 이제 우리가 유기했던 제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할까요?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큰 전제가 뭐냐면 우선 동차생들은 1차 시험의 시험 범위에서 크게 못 벗어나요. 내가 1차 시험에서 충당금을 제꼈다? 그럼 2차에서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아는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싶다. 그러면 해봤자 뭐 법소부에서 한 개, 두 개 주제 정도만 더 넓히는 정도가 일단 현실적인 정도예요. 이건 현실이면 현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뭐 이제 미환류 아니면 퇴직 양도를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공개 강의에서 동차생들은 이것만 보세요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것만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저희 2차는 주관식이죠. 주관식의 어떤 심이든 핵심이 뭐냐면 깡백지를 내시면 안 돼요. 내가 몰라도 뭔가를 써야 돼요. 비벼봐야 돼. 근데 그럼 뭔가 조금은 아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개정사항이 이제 있는 내용들, 이제 올해는 이제 미환류가 있고 또 양도도 좀 개정되었죠. 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체크해 보는 것이 약간 얻어 걸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좀 찍으셔야 돼요. 나를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출제가 있었던 내용들은 조금 뭐 안 나올 거라는 배제 플레이를 하시고 배제하시고, 뭐 최근에 개정되었거나 뭐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온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걸로, 그래서 시간 한 뭐 서너 시간 쓰신 다음에 강의 들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회계학 2부가 문제가 총 4가지가 있는데 문제 1이 전반적인 세무정, 문제 2가 이제 특수 주제잖아요. 근데 3, 4는 소득부가 쓰이고, 근데 일단 동차생들의 합격 플랜이 뭐냐면 회계학 1, 2부에서 좀 점수가 있어야 돼요. 점수가 있고 이제 세법학 1, 2부를 저공비행. 여러분들이 세법학 처음 하시는데 거의 고득점 거의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점수로 만들어 놓고 회계학 1, 2부에서 평균을 이제 머리채를 끌어올려서 점수를 맞추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뭐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시려면 조금 그렇지만 이제 특수 주제도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1차 했던 그 범위 내에 위주로 공부하시되 가능하시면 특수 주제의 몇 가지라도 챙겨 놓으시자. 가능하시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들어보시고 약간 해볼 만하다 해보시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봐도 잘 모르고 좀 오래 걸렸다 싶으시면은 그때는 좀 배제해 보세요. 그렇게 좀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동차반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이 동차 GS인데요. 제 동차 GS는 총 3회분을 맡고 있고, 첫 번째가 이제 특수 주제여서 합병, 미환류, 그리고 퇴직 양도, 청산, 간이과세 이렇게 낼 거고요. 그다음 이제 8, 9회차가 전범위인데 여러분들은 전범위를 좀 많이 신경을 써두세요. 왜냐하면 그 전범위의 내용들이 뒤에서 하신다면 그 전범위의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 근접하게 좀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부딪혀 보신 다음에 약간 헤매보고 좀 또 써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습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 만약에 GS 하시려면 GS의 실제 성적이 시험장에 4점수가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또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이 안 보이더라도 막막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비벼보셔야지 동차를 붙던지 아니면 이제 유예 가셔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 꽉 붙들어 매신 다음에 잘 준비해 보실게요. 저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승입니다. 회계학 2부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앞에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은 동차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제한이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회계학 2부가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1차 시험도 되게 어려웠는데 2차 시험도 만만치 않게 좀 어렵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제일 좋은 건 다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다 풀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사실 1차 끝나고 나서 2차까지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의도 다 들으면서 공부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2차 동차는 한번 모험이에요. 모험. 그러니까 다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신 다음에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 가지고요. 그리고 학습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의 선택하고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강의가 이제 세무회계학 2부가 세무회계잖아요. 세무회계 강의가 기본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 있어요. 근데 기본 강의라고 하는 게 그 저희 세무회계 2차 강의 말하는 거예요. 2차 강의가 보통 이제 뭐 40회 정도 되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법인소득 부가 강의하는 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과정은 동차 GS 과정, 우리 동차 생산하는 과정은 동차 GS 과정이 있고 9회 정도 올해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세무회계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봤다. 1차 공부할 때 한 번도 세무회계를 안 해봤다. 이런 분도 계시고 세무회계를 하긴 하셨는데 심화 때 보통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심화 과정 할 때. 그때 한번 해봤다. 또는 2차 강의까지 들어봤다. 또 3차생 여러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일단 세무회계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으실 분이라면 그 강의를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1차 세법과 2차 세법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으로 세무회계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세무회계 정규 2차 강의 뭐 40회 정도 되는 강의 있잖아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학습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좀 필요하고 내가 세무회계 강의를 한 번은 들은 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심화 세무회계로 또는 2차 세무회계로 온라인이든 실강이든 들어본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미.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같은 거, 총급액 구하는 거 이거는 교재 보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는 하더라도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책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근로소득, 뭐 업추비, 업무 추진비,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부분들은 혼자 그럼 해야 돼요. 강의까지 다 들으면서 하기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혼자 하시고 강의를 내가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손익 귀속시기가 약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충당금이 약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부당이자분이 약할 것이고 그 약한 부분들은 강의를 선별해서 듣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무회계를 이미 한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듣고 할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선별해서 내가 약한 부분만 골라 듣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세무회계 공부를 여러 번 해가지고 뭐 내가 3차생 이상이다. 1차 뭐 2차를 지금 처음부터 할지라도 실력이 좀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진짜 선별해서 필요한 부분을 강의 들으시고 강의 들을 부분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풀이하시고 동차 GS 과정 그 과정 오셔가지고 매주마다 훈련하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오늘 시험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그저께 시험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저도 문제 받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너무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래가지고 세무사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붙으신 분들 오신 분들 중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점수 획득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건데 과연 그게 내 실력일 거냐?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세법을 많이 했어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가 너무 어렵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대고 어떻게 낸 거냐면 그냥 아무도 점수를 안 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내면은 그렇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응시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응시생이 많다 보니까 시험 당국에서도 어렵게 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고 내신 분도 진짜 어렵게 내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게 2차 때도 계속 그랬거든요. 작년 2차를 보면은 그나마 좀 괜찮았던데 했는데 재작년 2차 같은 경우 보면은 딱 올해 1차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게 세무회계 시험인가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지금은 쉽다 어렵다 그걸 지금 따질 건 아니고 동차생은 남은 기간 동안 어쨌든 붙을 수 있게 우리가 실력을 올려놓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짜고 공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 이제 전체 과목 우리 세무계 말고 전체 과목에 대한 얘기도 좀 이제 해드릴 거예요. 과목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동차 지역 준비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세무회계는 공부 시간을 많이 좀 쓰셔야 됩니다. 공부 시간을 가장 많이 좀 할애하실 것 같아가지고 세법학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겠지만 사실 세무회계가 시간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부 투입하는 시간을 많이 좀 확보해 주시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정저훈입니다.
동차 세법학과 관련해서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세법학 이론 강의와 동차 GS 모의고사 강의 두 강의로 준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차 세법학 이론 강의는요. 1차 시험을 막 합격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강의입니다. 22회 1차로 강의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22회 1차에 8가지 그 법을 다 강의할 수 없으니까요. 1차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약하게 공부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것과 1차에서 조금 공부했는데 약하게 공부한 국세금법은요. 세법학 찝책으로 새롭게 강의를 22회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부터 열심히 공부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요. 법인소득은 제가 3월 달에 강의를 진행했고요. 부가가치세는 1월 달에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세법학 1, 2부 책으로 진행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요. 여러분들에게 세법학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면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해특례제한법은요. 다양한 특례사항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세법학 2-2 저해특례제한법 책이 별도로 이렇게 출간돼서요. 그 책으로 제가 7일차에 걸쳐서 공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공개 특강을 여러분들이 수강해서 언제든지 그 내용을요. 이렇게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동차 세법학 이론 강의로 국기, 상증, 개소 지방은 세법학 찝책으로 새롭게 강의가 진행된다는 것 이렇게 하시고요. 법인소득 부과 이 부분은 기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 드릴 거고 저해특례법 강의는요. 공개 특강으로 마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수강하고 그 2차 시험일까지 기간이 오늘부터 따지니까 대략 5월, 6월, 7월 18일까지가 되니까요. 2개월 한 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개월 정도에는요. 세법학 전체 8가지 법을 다 공부를 마쳐야 될 거고요. 7월 달 한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에 한 번 정도는 복습을 하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법인, 소득, 부가, 저축 이 부분을요. 미리 강의가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제약 없이 언제든지 빠르게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게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는 분들 늘어지면서 뭐 3개월 코스로 여러분들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처음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개소, 지방, 상증 국기는 제가 찝책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 아까 인터넷 강의로 제공한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차 GS 모의고사 강의가 있습니다. 약간 공부가 진행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적합한 강의가 되는데요. 진도별로 주단위로 정해진 주제들을 미리 공부해 와서 모의시험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당일치기로 곧바로 그 모의시험 봤던 내용을요. 해설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진도 내에서 또 다른 출제될 문제를요. 제가 프린트로 핸드아웃 해드리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출한 답안지는요. 평가를 합니다. 나의 어떤 실력 수준을요.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도별로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진행되고 마지막 9주차에는요. 전 범위로 한번 모의시험을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답안 작성 요령이랄지 그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세법학 2차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 이거는요. 이 설명이 끝나고 별도 시간으로 제가 해서요. 903호 강의실에서 별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오시지 못한 분들도 그 강의를 통해서요. 답안 작성 요령이랄지 기출문제 내용이랄지 것들을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요. 아무튼 어려운 시험을 1차를 통과했으니까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죠. 2차 경쟁률이 낮아지니까요.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자세한 그 강의 내용은요. 또 다른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법학 담당하고 있는 이제 유은종 세무사고요.
세법화 같은 경우에 뭐 처음 접하는 이제 과목이다 보니까 4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따로 있어서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4부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요.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세법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접하는 세목들이 꽤 있어요. 개별소비세, 지방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 조세특례 제한법. 반면에 이제 1차 때 배우셨던 세목인 뭐 법인세, 소득세, 그다음에 부가세, 또 국세기본법 이렇게 한 50% 정도는 이제 1차 때 공부를 했던 거고 또 50% 이제 처음 접하는 세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차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한다는 개념보다는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바람직해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이제 1차 때 공부했던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부가세, 또 국세기본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상대적으로 처음 접하는 세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음 접하는 세목은 좀 방어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제가 이제 1차 공부할 때 배웠던 세목을 좀 더 극대화시켜가지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거예요. 자세한 건 4부 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과목별 설명을 마치고 이제 2부는 이제 정우세무사가 동차 과정에서 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1부에서는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릴 것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새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2부에서는 동차 현실과 대책.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만약에 이제 붙으셨다. 그럼 이제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막 걱정들이 앞서고 막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아까 우리 박지섭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뒤에 공부 잘 안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막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현실이 너무나 힘듭니다. 세무사 동차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숫자가 뭘 것 같아요? 2차까지 남은 일수 오늘부터 했을 때 82일에 100일도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 숫자가 뭘까요? 맨 위에가 재무회계 2차 연습 강의 시수 104개 들어야 돼요. 56개가 원가회계 2차 강의 시수, 강의수 156개 세무회계 148개 세법학. 이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26년도 강의 시수예요. 그럼 이게 다 합치면 몇 개면 464개예요. 강의만. 그럼 아까 우리가 82일 남았다고 했잖아요. 80일 남았는데 거기다 배분시키면 하루 강의 몇 개 들어요? 6개 들으면 진짜 많이 듣는 거 아니에요? 6개 들으면 현실적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듣는다 그래요. 그러면 오전 오후 수업 다 듣는 거예요. 복습 시간 별로 안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6개씩 들으면 77일 걸려요. 듣는 데만. 그럼 아까 82일 듣고 5일 남고 뭐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강의를 다 듣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저희 학원 지금 준비한 과정을 이제 말씀을 좀 이따가 드릴 건데 동차 종합반이라는 게 없잖아요. 동차 종합반은 지금 온라인 강의만 있고 동차 GS 강의가 이렇게 있고 옛날에는 동차 종합반 강의가 있었는데 진짜 날라가요 강의가.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보통 이제 뭐 종강하기 전 한 2, 3주 전엔 그래도 끝내야 되는데 그래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세무사 2차 동차를 준비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다 듣고 하는 거는 강의를 다 듣게 하는 게 안 되는 거고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학급생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다 듣고 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안 돼요. 그럼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너무 시간이 짧고 그리고 이제 시험 지금 보시면 세무사 시험이 아시다시피 시험이 지금 계속 어렵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인생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24년도 2만 명이 넘어가고 그다음 2만 명, 올해도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생이 나오는 게 2024년도에 1차 합격생이 한 3,000명 정도 나왔었고요. 작년에 4,000명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도 세법 문제가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올해처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가 더 어려웠죠. 올해가 더 어려웠는데
4,000명 나왔었고 올해도 아마 뭐 2, 3천 명 그래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2차 응시생이 계속 6,000명, 그러니까 대상자 빼고 그냥 응시생이 6,000명, 5,000명, 6,900 뭐 이래요. 그럼 여기도 작년에 떨어진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넘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합치면 5,000명은 넘어가요. 여기도 5,000명은. 그럼 이제 결국은 2차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붙는 인원은 700명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시간은 부족해. 시험은 어렵게 나오고. 실제로 이제 2차 같은 경우 보면은 꽈락률이 제일 안 좋아하는 숫자인데 이게 제가 보면서 매년 꽈락률이 가장 높은 게 어떤 시험이에요? 회계학 2부예요. 이게 변별하기가 되게 좋은가 봐요. 점수를 낮추고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게 그런 과목인가 봐요. 그래서 45% 꽈락, 이건 너무했죠. 78% 꽈락. 그러면은 아까 합격생이 2024년도에 13%거든요. 그럼 세무회계 꽈락 넘으신 분이 22%.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붙는 거예요. 꽈락 넘으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작년에도 65% 쉽다고 하는데 여러분 65% 꽈락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 거냐면 그러면 2차 준비하신 분들이 다 대충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1년 넘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꽈락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럼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괜찮냐?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세법학 같은 경우 2부는 계속 50%가 넘어요. 꽈락이 여기도. 그리고 세법학 1부도 작년 같은 65%까지 올라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는 너무 지금 좀 어려운 상태죠. 근데 그렇다고 합격생이 안 나오느냐? 아니거든요. 동차생도 많이 나오고 진짜 생동차도 많이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감이 없어요.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2차는 붙는 거예요. 그게 2차 동차예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82일이라는 남은 시간 남은 동안 한 번 그래도 해보겠다. 나 동차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전략을 잘 짜서 하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거든요. 일단은 강의 듣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듣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목별로 어느 부분이 약하고 어느 부분이 지금 강의 들어갈 부분인지를 체크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도 빼는 게 한 8주 정도. 진도를 빼는 게 8주 정도에는 진도를 다 빼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진도 빼면서 누적학습 앞에 있는 거 까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는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하면서 누적학습도 같이 해주시고 그래서 진도별 학습하시되 누적까지 해가지고 8주 동안은 어쨌든 전부 다 끝내주시고 그리고 2주 동안 그 8주 동안 공부했던 거를 반복 한번 해주시고 또 나머지 1주 동안 반복하면 그러면 딱 시험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자체는 됩니다. 공부할 때는 다 하려고 하시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났었는데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이것도 요즘 시험에 나오던데 불안한데 이것도 나오는데 여러분 동차는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맞는 게 아니고 2차도 100점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합격할 수 있는 걸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세무회계는 사실 목표를 60점 맞으면 돼요. 60점. 60만 원이면 고득점이에요 사실은. 그거 맞추면 붙거든요.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래서 진짜 뭐 작년이나 뭐 2024년 말고 그 전에 23년까지 그 정도 문제 나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 맞추면서 갈 수 있거든요. 24년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누구도 대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오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뭐 극단적인 예외니까 그거는 차치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다는 못합니다. 다는 못하고 난 이걸 무조건 가져갈 거야 하는 부분들 선택하시고 그거 집중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본다고 풀 수 있는 거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문제도 한 번 보면 맞출 수 있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필수, 뭐 2차 적혀져 있는 문제 이런 것들만. 그리고 유예에서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쪽도 있어요. 유예에서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예 필수 맞고 안 붙은 데서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동차 때 그것까지 확보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거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연습서도 기본 문제, 기본 주제에 대해서만. 그럼 아예 어려운 것만 하면 어때요? 근데 어려운 거 알겠지만 어려운 것만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이 돼야 어려운 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순차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차적인 거 뒤에 거 다 빼고 완전 어려운 것만 한다. 이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주제를 요거를 확실하게 갖고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볼 수 있으면 같이 보셔야 돼요. 꼭 GS 과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GS 과정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안 된다면 책에 있는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연습 문제 모의고사 책이 실제 시험 문제도 책에 있는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책에 있는 문제를 그냥 모의고사처럼 계속 푸는 거예요. 책에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실전 훈련하면 이런 거 좋겠죠. 아까 세무회계 같은 경우 시간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문제 풀면서 시간 배분도 이 문제는 몇 분 내에 풀어야 되고 이 문제는 몇 분 내에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어차피 풀어봤자 점수가 안 나오니까 이건 내가 안 풀어야 되고 그런 훈련하는 데는 돈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훈련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GS 과정으로 하시든 아니면 실전 훈련을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 가지고 조합해서 하시든 그러니까 그 훈련은 꼭 해보셔야 돼요. 시간 주고 푸는 연습들 이런 걸 해보셔야지 실전 대비가 좀 될 수 있고 모의고사를 이제 보고 나면 대충 풀어 점수가 안 나와요. 1차는 찍어서라도 점수가 나올 수 있는데 2차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하게 되고 내가 어느 부분 학습을 보완해야 될지를 여기서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전 모의고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당장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특히 설명이 오신 분들은 내가 한번 어떻게든 해볼 거야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당장 이제 접하면은 당장 이틀만 있다 이제 공부하더라도 야 이거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동차는 불가능하구나. 그리고 그냥 기회를 버리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한 번은 기회가 주어져 있거든요. 동차라고 하는 게 그 기회 동안 진짜 붙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야 돼. 근데 진짜 말씀드리지만 감이 안 와요.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동차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붙겠지 감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유예 때라고 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유예 때라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붙겠지 감 안 옵니다. 정말로 유예 때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절대 안 될 것 같은 생각 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다 해요.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있는 이 과정, 지금 환경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 믿고 가냐? 나를 자신을. 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믿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나는 이렇게 가겠다 선택했으면 그냥 선택한 대로 믿고 가셔야 돼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행동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당장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내일 고민하시고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실행을 바로 그냥 하셔야 돼요. 나는 바로 공부 시작할게 하면서 어떤 공부를 할지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세법 안 해봤으면 세법 공부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선택했으면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하다 보면.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들고 하니까. 근데 맞거든요. 그냥 어떤 방식을 선택했으면 밀고 나가셔야 돼요. 본인을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이 선택했다가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과정을 이걸로 바꿔봐. 아니었어. 이것도 아니었어. 다시 또 바꿔봐. 바꾸다가 그냥 동차 시간이 다 흘러가요. 바꾸다가. 근데 어떤 거 하든 그 마음도 다 똑같거든요. 그게 불안한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선택했으면 교재든 강의든 아니면 공부 방법이든 뭐든 간에 선택했으면 그냥 믿으세요. 믿고 본인을 믿고 쭉 밀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2차 붙으면 너무 행복한 거고 너무 감사한 거고 그거는.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해서 안 됐을 때 그럼 유예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차 때 그걸 안 해보면 유예 때도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지 마시고 고민은 오늘 내일에서 좀 멈추시고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신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그나마 공부를 하는 걸 많이 할 수 있지 뭐 내가 될까 말까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생각인 거잖아요. 중요한 경쟁이 아니고 나 혼자 싸움이에요. 동차라고 하는 건. 뭐 아까도 제가 700명 보여드리고 했지만 그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 혼자 싸움이에요. 내가 붙을 만한 정도까지 학습을 하고 그 정도까지 풀어낼 수 있고까지 올라간다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이런 현실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유준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과정 같은 거 이거 좀 말씀드리면서 선택하는 방법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2차 동차 종합반 과정하고 동차 GS 모의고사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것 같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설명이 좀 길어졌으니까. 자,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2차 동차 종합반은 그냥 기본 강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목별로 이제 2차에 필요한 뭐 재무회계, 원가관리, 세무회계, 이제 세법학 그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2차와 관련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3-4번 정도의 진도의 모의고사가 좀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이라는 게 어차피 주관식 시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답안 작성하는 방식도 또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좀 결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저희 1차 공부하실 때 뭐 본기본 종합반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동차 GS 모의고사 과정은 말 그대로 모의고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주중에 혼자서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돼요. 진도별로 이제 그 과목별로 진도별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오셔가지고 주말에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시는 거야. 시험을 보고 다시 피드백 받고 또 강평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이제 답안지 제출하신 거 채점이 되면 그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느냐 또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주중에 다시 또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 한 9회 정도에 걸쳐가지고 과목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과목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만 보는 과목도 있을 거고 어떤 과목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 한 6, 7회, 전보의 모의고사 한 2, 3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과목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모의고사가 주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객관식 세법하고는 좀 다른 과정이긴 한데 객관식 그 과정하고 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그냥 본기본 종합 때 배우셨던 것처럼 기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 내용을 주로 배우는 과정이고 GS 모의고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의고사 중심으로 한 9회 정도에 걸쳐 가지고 시험 보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2차 동차 종합반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이제 동차 GS 모의고사 과정을 들어야 되냐. 과거에는 주로 이제 어떻게 있었냐면 기준이 그 세법학은 어차피 뭐 거의 처음 배우시는 그런 과목이 되기 때문에 그 세무회계가 기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세무회계 법인세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세무회계 법인세 내용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즉 작년 심화반 수업까지 들으셔가지고 세무회계 공부한 적이 있다면, 보통은 이제 동차 GS 모의고사 과정으로 좀 많이 가셨고요. 아예 이제 법인세 세무회계를 공부한 적이 없다면, 당연히 이제 동차 GS반 과정 자체는 좀 벅찬 면이 있기 때문에 2차 동차 종합반 과정으로 이제 보통은 이제 공부를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게 이제 과거에 실강 중심으로 진행이 될 때, 실강 그 진도하고 그 다음에 동차 GS반 진도가 서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이제 그런 기준으로 좀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 기본 과정 자체가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돼요. 실강 과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전과 같이 이제 법인세, 뭐 세무회계를 들었냐 듣지 않았냐, 그거 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중에 기본 강의를 듣고 어쨌든 주말에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연습하실 필요가 좀 있는데 이제 혼자서 모의고사 과정을 좀 공부할 거냐 아니면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할 거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좀 결정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주중에는 기본 과정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진도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거야. 그 뭐 GS 과정을 듣든 아니면 기본 과정을 듣든 똑같이 들으셔야 되는데 주말에 걸쳐가지고 사실은 주중에 공부했던 내용이 피드백이 꼭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기본 강의 듣다가 끝나시면 뒷정도에 왔을 때 앞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라도 사실 모의고사, 아까 정은생 검사가 얘기한 것처럼 모의고사가 피드백이 좀 되셔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제 그냥 혼자서 기존의 2차 책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실은 이제 실전 시험처럼 혼자서 시험 보는 과정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를 하실 거냐, 아니면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학원 진도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할 거냐.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제성이 좀 부여되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혼자 스스로 하실 수 있다면 아무래도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왔다 갔다 시간도 좀 절약이 될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다면 혼자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 난 좀 강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면 모의사 과정도 좀 병행이 되실 수 있을 거야. 근데 네 과목을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내가 봤더니 이제 회계학 일부 쪽이 기본 강의 내용 자체가 잘 정리가 되어서 모의고사 과정을 충분히 들으실 수 있다면 뭐 회계학 1분만 모의고사에 듣는다든가 아니면 뭐 세무회계라든가 세법학 중에 좀 필요한 과목이 있었다면 그 부분만 이제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이제 단과반으로도 개설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들으셔도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어차피 혼자서 모의고사를 보시든 아니면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를 보든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은 대단히 도움이 돼서 왜냐하면 이게 주관식 문제라기 때문에 감싸움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은 꾸준히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했고 나가신 과정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시험을 보시고 나셔서 틀린 부분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피드백을 통해서. 근데 계속해서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 시험을 안 보면 사실은 나중에 계속해서 까먹는 부분이 생기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차할 때 이틀마다 시험을 봤어요. 하루 공부하고 하루 시험 보고. 왜 그렇게 했냐면 공부가 너무 안 돼서. 그래도 시험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친구하고 이제 같이 모의고사 보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틀린 부분은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의고사 과정을 병행하면서 과목별로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더 좋은 공부감이 되는데 꼭 학원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쉬운 과정은 아니니까 혼자서 공부하신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2차 연습서를 통해서 반드시 쓰는 연습이라든가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해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동체라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제 꼭 모의고사 형태로, 요 과정을 들어도 모의고사 형태로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주중에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주말에 학원에 와서 이제 모의고사 보는 과정이 GS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도 상관없을 거야. 또 어쨌든 계속해서 기본 강의만 들으면서 제가 모의고사 안 보고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계획을 잡으실 때 주중에는 이제 기본 강의 위주로 공부를 해 나가시고 주말에는 스스로 모의고사를 보든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를 보든 모의고사를 보시고 나셔서 예습 위주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과목마다 좀 편차가 있을 거야. 어떤 과목은 예습이 될 거고 어떤 과목은 복습 위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도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과목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두 과정의 좀 차이점을 좀 설명드렸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재훈 선생님이 동시에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하셔야 되는지 추가 사항을 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은 앞서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처음 2차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 생동차로 공부한 분들은요, 기본적인 그 접근 방식이 네 과목을 전체를 한번 수강하자. 그리고 20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요, 1회 복습하자. 이 자세를 기본으로 가셔야 됩니다. 도중에 포기하거나 올해는 공부를 할수록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내년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목표를 제시하면요, 너무 부담이 되고 벅차기 때문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회 강의 수강 후 4과목 모두를 1회 강의 수강 후 20일 동안 한 번을 정확히 복습하자. 이 정도 공부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1차 수험생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셈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시험 문제라는 것이요, 출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1차 공부한 분들은 회계학 1부, 2부, 세법학 1부, 2부 전체를 포괄적으로 다 공부한 분들이죠. 물론 이제 개중에 세법 같은 경우는요, 처음 공부하는 개소세, 지방세, 저특, 상증 이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정확히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회계학 같은 경우 1차부터 폭넓게 공부했던 주제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차 공부한 분들은 보통 특정 주제를 강조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폭넓게 공부한 주제가 여기저기서 이와 같이 소외점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는요, 1차 시험 본 직후 2차 시험에 응시했던 분들, 생동차분들이 유리한 문제가요, 출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2차 문제라는 게 뭐 달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으로 이렇게 쓰는 내용에 불과하거든요. 1차 때 간단한 계산 문제를요, 여기저기서 뽑아서 이와 같이 2차 시험에 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어떤 형태로 2차 시험에 출제가 됐다면요, 유예에 대해서 공부한 분들보다 1차 소목적으로 공부를 했던 분들에게 문제 자체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라는 게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시험 당일까지 최선을 다해 봅니다. 올해는 1차 공부에 만족하고 1차 공부에서 합격한 나 자체를 그냥 응원하고 내년으로 넘기자 하면요, 나태해져 버립니다. 갈수록 여름이 다가오니까 덥기도 하고 1차 공부한 것 자체도 이게 피곤하고 힘들었기 때문에요, 내년으로 와 같이 넘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 버리면 얻고자 하는 바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보면 1차 합격할 수 있고요. 이번에 정도 길로 끝까지 갔을 때 많은 경험을 얻게 되니까요, 유예 때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한 번의 길을 정확하게 끝까지 가보는 분들에게요, 학적의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2차를 한 번이라고 공부한 분들, 3차나 4차 공부한 분들은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 시험은 없다, 이런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내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고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는 자세로 해서요,
죽자 살자 어떤 작전으로 공부해서 올해는 꼭 합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고 봅니다. 세법 개론이 어려워서 1차 시험 뭉시했던 분들 중에 합격성이 적다고 생각하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2차 경쟁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4대 1이었으면요, 올해는 3대 1 정도, 조금 더 합격성이 적게 나오면요, 뭐 2.5대 1 수준으로 합격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번 그 시험장에 가는 게 시험장 구경해서 가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결전의 어떤 날로 여러분들이 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대략 2개월 20일이 되죠. 2개월 20일 동안 매 주마다 매일마다 스케줄 짜놓고 그 일정대로 꾸준히 공부하시면요, 남들 1년 이상 2년 이상 공부했던 분 이 기간보다 2개월 한 20일 정도 기간이요 더 알차고 합격에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가 길다 해서요 마음이 느슨해져 버리면 공부가 잘 안 되죠. 절박한 심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보고요, 나는 7월 18일 이후에는 더 이상 학원가 있지 않고 실무로 나와서 세무사 자격을 얻을 거야, 이런 그 굳은 계획을 갖고 공부한 분들에게요 좋은 합격의 기회가 보장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자세로 공부하는데 누가 보다 더 절박하고 합격에 열의를 갖고 있냐, 이것이요 합격 여부에 성패를 가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2차 이번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수강을 통해서 우리 학원에서 많은 분들이 합격하고 같이 기쁨을요 연말에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요, 별도로 그 세법 관련된 강의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답안 작성 요령이랄지 기출문제 분석이랄지, 세법학은 또 과목수도 세법 과목이 8과목으로 되니까 이 과목별로 세법별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요령을요 제가 별도 시간으로 903호 강의실에서 별도로 이렇게 스크린을 띄워서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강의실에서 뵙거나 또 인터넷 동영상이랄지 또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이 궁금한 세법의 내용이랄지 개인적인 궁금한 어떤 공부 내용들을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